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일님과 제이슨팡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처참했던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장후에 있던 퀄컴의 실적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퀄컴이 장후에 6.86%가 하락하며 마무리했는데요. 퀄컴의 실적 수치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선 주당 순이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예상치가 1.81이었는데 1.87이 나왔습니다. 사실 퀄컴이 이 정도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건 2022년 이후로 4개 분기 통틀어서 가장 잘 나온 거거든요. 물론 순이익이 많이 줄어버린 부분이라던가 하는 세부 내용은 시장에서 썩 좋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네라는 판단을 하고 실적 발표 직후에는 2%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 콜이 이어지면서 급락을 해버렸어요. 사실 여기서 퀄컴이 향후 전망에 대해 입만 좀 잘 털어줬어도 충분히 반등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인텔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역대 최악의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전망에 대해 입을 잘 털어줘서 주가를 완전 끌어올렸었잖아요. 근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퀄컴이 딱히 좋은 소리를 못했습니다. 퀄컴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추후 매출 성장세는 중국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다소 자신감 없는 듯한 전망을 내놓으니까 이때 시장이 퀄컴에 완전 실망을 하고 퀄컴 주가를 강하게 내리꽂았습니다. 한때 막 8% 넘게 하락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6.8%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0.5회 분량만 추매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퀄컴이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것 같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번 구글이나 인텔의 실적 발표 당시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AMD도 실적을 괜찮게 내서 발표 후에는 주가가 폭등을 했음에도 어제 장에서 전부 다 토해내고 대폭락하며 마무리하는 거 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퀄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지금 저랑 같은 페이스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10회 계획한 물량 중에 어제 0.5회 분량 추매한 거 포함해서도 이제 겨우 3.5회까지만 진행을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매수가보다 퀄컴이 잘 상승을 해줬었기 때문에 퀄컴이 장후에 그렇게 폭락을 했어도 여전히 플러스 상태 혹은 보합권으로 내려왔을 뿐일 텐데요. 자, 저라면요. 만약 지금 현금 여유가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주나 기술주에 일찍 들어가셔서 계좌의 전체 수익률을 여전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퀄컴 그냥 전부 다 매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금 여유분이라던가 계좌 전체 수익률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딱히 없고 퀄컴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편이라서 계속 들고 가긴 할 건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이래서 욕심을 최대한 내려놓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몰빵 매수를 해버리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멘탈이 견디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나마 좀 좋게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얼마 전 들어갔던 중국 숏 양 있잖아요. 이 양이 요즘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도 대폭등을 하더니 어제도 심지어 9.43%나 오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양으로 수익 실현을 이미 하신 멤버십 회원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요. 수익 실현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식과 채권 모두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채권은 마지막에 그래도 하락분을 절반 정도는 회복을 시켰지만 그래도 3.3%라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채권의 하락 이유는요. 일단 고용이 여전히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ADP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예상치인 18만 9천 명을 크게 상회하는 32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채권 시장이 반응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ADP 고용보고서 자체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난달에도 보면 49만 7천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정작 노동부의 공식 고용보고서는 20만 9천이 나오면서 그 차이가 매우 컸죠. 그러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너무 심하게 줄어들어서 이 부분 또한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월가에서는 13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는데 무려 1704만 배럴이 감소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까지 예상치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이러면 왜 문제냐면요. 가뜩이나 유가가 지금 한 달 새 15%가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원유 재고까지 급감을 하면서 추후 유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플레에 좋지 않을 테니 채권이 또 한 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재무부가 채권 발행 계획 발표를 하면서 채권 가격은 또 한 차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장 막판 가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채권 가격이 너무 과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심리가 시장에 불며 채권 가격이 하락폭을 절반 정도는 만회를 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주식은 또 왜 이렇게 하락을 한 거냐? 사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하락이다. 침체를 걱정해서 하락한다. 당장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지표들은 오히려 고용이 잘 나올 거를 계속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냐? 결국 그거예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에 비해서 먹을 게 딱히 더 크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던가 뭐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낌새가 서서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수익률을 먹고 슬슬 던지는 주체는 늘어나는데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매수하는 주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요소를 찾자면요. 내용이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채권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발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선 지금 상황에선 주식시장이 좀 죽어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일부러 신용등급 강등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아직까진 저의 음모론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 스텝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는 물론 주식과 채권 모두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야 JB 네 예상 틀렸잖아. 채권이 살기는 무슨 어제도 또 하락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원래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한 큐에 바로 당장 어제 주식시장에서 빠진 자금들이 전부 다 채권으로 흘러 들어와서 채권은 확 살아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좋았겠죠. 물론 이건 제가 지금 채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TMF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식 비중이 7대3으로 훨씬 더 크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네,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 확 죽고 그 자금이 확 채권으로 넘어오는 이런 환상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보다는 우선은 그래도 주식시장의 기세를 상당히 많이 꺾었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좀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당장엔 악재밖에 안 보이는 듯한 채권을 한 큐에 바로 살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다만 주식시장의 열기를 상당 부분 가라앉혀놓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돈이란 건 어딘가 계속 투자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채권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식 비중이 크신 분들은 사실 아직도 여유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간 오른 게 워낙 컸으니까. 하지만 지금 채권에 몰빵하고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채권을 손절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텨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와서 손절하면 정말 이도저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